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실린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또는 모터와 관련된 이런 시퀀스 제어만을 쭉 이제 다뤄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턴 안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시퀀스를 쭉 만들어 가던 이런 패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보 제어라고 하는 거, 서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그 좌측에 프로젝트 트리에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보통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아날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위치 결정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에서 먼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new 모듈 해서 자, 여기서 QD75 자, QD75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QD75 MH2 지금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셔닝 모듈이 이제 이 모듈입니다. 우리 실제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장비 같은 경우는 QD75 타입이 아니고 아래쪽에 보면은 심플 모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QD77MS라는 모듈을 쓰는데 지금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QD75의 75MH2 모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운티드 슬롯 넘버, 그러니까 이제 설치되어 있는 슬롯의 넘버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0번, 1번은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2번에다가 우리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 장비라면. 그 다음에 선두 어드레스는 40번부터 시작하도록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장비처럼 똑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QD75 MH2 모듈 밑에 파라미터, 서브 파라미터 해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제일 뒤에 있는 숫자는 제어할 수 있는 축수, 그거를 이제 보통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QD75 MH2 같은 경우는 2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축이라고 하는 것은 모터 2개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듈은. 자,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한번 들어가서 파라미터 설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닛, 우리가 이제 어떤 단위로 쓸 거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할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모터를 우리가 회전형으로 뭐 각도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터를 돌려서 이걸 볼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직선축을 우리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가 직선상에서 몇 미리 움직이는가, 몇 미리 위치에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는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number of pulse per rot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er rotation, 로테이션당, 회전당 몇 개의 펄스냐, 이걸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모터에 붙어 있는 엔코더의 사양을 적어주면 됩니다. 262144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262144 같은 경우는 2의 18승 이렇게 나옵니다. 2의 18승.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262144 정도 되는 한 26만 펄스 되는 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양이 이제 낮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나오는 사양에 비하면. 요즘은 4194304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만 펄스로 회전당 400만 펄스 단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2의
22승인가요? 이렇게 이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엔코더에서 펄스가 1회전당 펄스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결국은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26144 18승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ovement per amount per rotation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볼 스크류 구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 움직임을 볼 스크류의 직선 움직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직선으로 몇 미리를 움직이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걸 정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스펙이 만들어지냐면 결국 이 볼 스크류의 스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1회전했을 때 그 스크류의 피치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것들은 10mm짜리도 있고 어떤 것들은 5mm짜리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50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5mm가 되는 거죠. 자, 얘는 5000으로 바꿔줍니다. 5000. 단위는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미터니까 실제로는 5mm가 되는 겁니다. 5mm.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파라미터 2번 가시면 스피드 리미트 밸류, 그러니까 이제 속도의 한계값이 되는 거죠. 속도의 한계값. 그래서 속도의 한계값은 뭐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이렇게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빨리 사용할 일은 또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바꿀 것만 쭉 가면서 바꾸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거는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제 디테일 파라미터 2번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이제 acceleration time 1, 2, 3, 그 다음에 deceleration time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acceleration time 같은 경우는 가속 시간, 그 다음에 deceleration은 감속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를 제어하면 모터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윙 하고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돼서 이제 자기가 돌아가는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또 서서히 감소해서 딱 정지하게끔 이렇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속에 해당하는 거고 이놈은 감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 시간이 길냐 짧냐에 따라서 모터가 서서히 이제 증가하기도 하고 또는 좀 더 빠르게 이제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초기에 1, 2, 3의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정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1000, 500, 1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바꿔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그 스피드 리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그 스피드 리미트. 얘는 이제 조그 운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모터를 수동으로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조그 모드라고 하는데 그 조그 모드로 돌릴 때 속도의 제한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은 좀 약하니까 한 2000 정도로 올려놓겠습니다. 2000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그 오퍼레이션의 가속과 감속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ms는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이제 가속하는데 천천히 갔다가 또 천천히 이렇게 감소하니까 조금 얘네들은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을 줄여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나머지는 다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시고 OPR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OPR은 이제 오리진 포지션, 그러니까 원점으로 복귀하는 거.
오리진 포지션 리턴하는 이제 동작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 이제 그걸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직선상에서 얘가 어떤 위치값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어느 지점인가 0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기준점. 그래서 어떤 지점을 0으로 만들어 줘야지만 내가 이제 여기에 절대 좌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0점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0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원점 복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점 복귀 방식에도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니어 포인트 도그라고 하는 게 이제 근사 원점이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도그 센서라고 하는 하나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그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원점을 정해주겠다. 이제 그런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디렉션. 내가 원점 복귀해라고 명령을 줬을 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볼스크루 상에서, 자, 볼스크루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막 동작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동작을 하다가 어느 지점인가 딱 섰어요. 그러면 전원을 껐다가 켜든 아니면 이제 뭔가 비상 상황에서 야, 다시 원점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로는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모터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리버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터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쭉 멀어지는 거는 우리가 포워드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점 명령을 내렸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포워드로 갈 것이냐, 리버스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이제 정해주는데, 그러면 보통 그 원점 센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찾아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원점 센서를 일반적으로 모터에 가까운 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리버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주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원점 센서를 내가 여기다 설치를 해준다 그러면 포워드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해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기구의 원점 센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리버스 방향으로 가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PR 어드레스는 0점이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요. OPR 스피드. 그럼 이제 원점 복귀하라고 했을 때 어떤 속도로 그 원점 센서를 찾아서 갈 것인가, 이제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 2000으로 하죠. 2000 좀 빠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한 1000 정도로 합시다. 100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 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를 만나고 나서 센서에서부터 우리가 실제 모터 엔코더의 진짜 원점을 찾아가는 그 구간이거든요. 이제 기어간다라고 이제 크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뭐 한 200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PR 리트라이는 자, 이제 원점을 찾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 명령을 받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원점을 다시 한번 더 찾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점 복귀도 일단은 이 정도만 해 주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1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2축이 있다면 2축도 똑같이 이제 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2축은 안 쓰기 때문에 2축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파라미터로 한번 가볼게요. 서브 파라미터. 조금 전에 우리가 설정한 파라미터는 이 위치 결정 모듈 QD75MH2라고 하는 PLC 모듈에 붙어 있는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한 설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서버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서버 앰프에 대한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PLC가 있으면 이 PLC가 이 모터를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서버 앰프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하게 되죠. 그죠? 서버 앰프. 앰프의 기본적인 설정을 앰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꿀 거는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우선은 서버 시리즈 제일 앞에 이 서버 시리즈는 MR-J3B 타입을 쓰겠다. 사실 MR-J3 시리즈는 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J4 아니면 요즘 최근에는 이제 J5 J5 시리즈를 요새는 이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누르면 이렇게 창 뜨는데 yes 하시면 됩니다. J3B로 이제 변경했고, 그 다음에 여기 펑션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펑션 셀렉션에서 first stop input selection을 기본값 이렇게 이제 vali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valid가 아니라 invalid 쓰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지금 모션 그러니까 서버 앰프에 붙어 있는 강제 비상정지 입력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디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로테이션 디렉션. 자, 로테이션 디렉션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CW와 CCW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CW와 CCW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증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CW일 때 이걸 증가 방향으로 할 것인가, CCW일 때 증가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CW일 때 증가되는 방향으로 쓰겠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모터를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축에다가 이렇게 직결로 부착을 했다면 그냥 이제 CCW로 그냥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모터를 이렇게 직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풀리와 벨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모터를 만약에 이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모터 축을 걸어 놨다. 그러면 이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죠? CW와 CCW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저렇게 바꾸어 준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설정은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설정들은 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먼저 일단 실행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 기본적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 놓고 나서 여기서 Write to PLC 이 다운로드를 한번 더 해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를 새로 다 썼기 때문에 자 여기서 파라미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PLC 앞에가 PLC 모듈이고 중간이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추가한 모듈이 있고 이 모듈에 여기 밸리드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에 설정한 정보들도 파라미터들도 다 같이 write 하겠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PLC 모듈과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 다 같이 실행을 이제 write를 실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CPU 스탑 하겠습니까? Yes. 자, 쓰기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자, 다 덮어 쓰시겠습니까? Yes to all. 자, 이렇게 해서 complete 되면 close.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런으로 바꾸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래서 yes 한번 해주시면 돼요. 계속 yes.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close. 이렇게 하면 이제 쓰기가 끝난 거예요. 자, 뭐 다른 건 아니더라도 오늘 딱
몇 줄만 추가하면 이제 조구 운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터를 수동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정회전, 역회전으로. 자, 그 작업까지만 바로 이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라인을 Shift F3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 편집 모드로 딱 바꾸어 주시고, 여기서 라인을 앞쪽에다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자, 제일 처음 SM400. 자, SM400 같은 경우는 always on이죠. 그러니까 PLC가 런되고 있을 때 항상 켜지는 접점이에요. 그래서 always on일 때, PLC, 자, 여기 이제 크게 우리가 PLC 안에서 보면 PLC에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뭘 붙였냐면, 이 위치 결정 모듈, 그죠? QD75MH2라고 하는 요 모듈을, 위치 결정 모듈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CPU하고 이 위치 결정 모듈하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CPU와 위치 결정 모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자, PLC가 우선은 위치 결정 모듈한테 어떤 신호를 주냐면, PLC는 지금, PLC CPU는 ready 돼 있어, 준비돼 있어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데, 그 어드레스가 Y40번이에요. Y40번. 자, 그러면 CPU가 나 준비됐어 하니까 위치 결정 모듈도 나도 준비됐어 라고 신호를 이제 또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게 X40번이에요. X40.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 결정 모듈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CPU가 또 위치 결정 모듈 쪽에다가 명령을 줍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너 움직일 준비해. 그게 이제 서브 온이라고 하는 신호죠. 그래서 그 서브 온이라고 하는 신호가 Y41번이에요. Y41. 자, 그 다음에 서브 온이 될 때, 이제 조그 운전을 하려면 우리가 조그 속도 값을 하나 넣어줘야 돼요. 조그 속도값. 그 조그 속도값을 넣는 방법은 명령어를 이렇게 F8번 명령어를 하나 넣고 dmove, 이제 더블 무브입니다. 32비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블 무브를 쓰는데, dmove 해서 K10만입니다. K10만.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쓰느냐? U4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두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그 모듈이 있는 자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0번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모듈이 있는 자리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U4라고 하고 여기다 원 표시 이렇게 넣어주고, U4로 시작하는 그 모듈에 어떤 메모리 값에다 쓰겠다. 그 메모리가 이제 속도값, 조그 속도값을 저장하는 버퍼 메모리, 그게 이제 G1518이라고 하는 메모리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0만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겠다. 그럼 이제 왜 10만이냐? 이 10만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소수점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소수점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럼 1000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 밀리미터 퍼 미닛으로 속도의 단위.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그 속도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조그 속도 값을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조그 운전을 할 때 에러 없이 이제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그 운전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버튼 2개, 스위치 2개 가지고 코일 2개만 서로 각각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뮬레이터에서 지금 X18번, 19, 그 다음에 1A, 자, 1B 버튼, X1B와 X1C를 쓰겠습니다.
자, X1B 스위치, X1B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죠. 1B를 눌렀을 때 Y48을 살려준다. Y48. Y48이라고 하는 신호는 뭐냐면 Y48이라고 하는 신호는 정회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동 신호예요. 조그 정회전. 그 다음에 X1C 스위치를 눌러주면 Y49, 49를 살려주면 이거는 뭐냐면 조그 역회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그 역회전. 그래서 정회전하고 있을 때는 역회전 신호가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역회전이 살았을 때는 정회전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크로스로 인터락을 걸어줍니다. 인터락을 걸면 49의 접점을, B접점을 여기다 걸어주는 거죠. Y49, 여기는 Y48,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로 인터락을 걸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조그 운전까지는 우선 실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변환 yes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터 전원 살려주고, 자, 여기 이제 서버 모듈에 보시면 이 서버 모듈의 옆에도 전원 스위치가 있거든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표시가 나오냐면 얘처럼, 자, 이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버 앰프를 보게 되면 서버 앰프에 이렇게 D0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D01. 그래서 얘가 지금 서버 온이 됐을 때 이런 표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서버 온이 됐을 때. 자, 우리가 X40, 예, 모듈이 레디가 돼서 Y41 서버 온 신호를 줬기 때문에 서버 온 신호를 주는 순간 얘는 이렇게 D01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스위치 4번과 스위치 5번. 자, 스위치 4번 내리면 내려가고, 스위치 5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스위치 4번은 내려가고, 스위치 5번은 올라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조그 운전입니다. 조그 운전.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 볼 스크류와 이 모터의 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벨트 풀리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CW, CCW 방향을 바꿔준 거죠.